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늘부터 3단계로 격상됐지만 코로나19 확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태권도장과 필라테스 등 실내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쏟아져 나오면서 최근 일주일간 평균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외출 금지에 가까운 거리 두기 4단계 격상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첫 소식 이선아 기자입니다. 대전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서구 도안동 태권도장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과 관련해 하루 새 17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13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밖에 필라테스 등 소규모 집단 감염 관련 확진자도 계속 추가되고 있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대전에서 467명이 감염됐는데 하루 평균 66.7명으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특히 지난 2달 동안 50%대를 유지하던 50대 이하 확진자 비율이 이달 들어서는 77%로 급증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안 된 젊은 층의 감염이 그만큼 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자 방역당국은 도안 초등학교에 임시 선별 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해 주변 지역 초등학생과 어린이집 원생 등 600여 명에 대한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시민들이 무더위를 피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밭운동장 검사소에 이어 엑스포 과학공원 선별 검사소도 내일부터 밤 9시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오늘부터 대전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로 강화됐고 정부 방침에 따라 예술의 전당 같은 정규 공연 시설이 아닌 장소에서는 콘서트 등 모든 공연이 금지됩니다. 대전시는 거리 두기 단계가 강화된 상황에서도 감염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4단계로 상향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휴가철을 맞이해서 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장거리 여행 등은 최대한 자제하고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등 개인 방역에도 적극 그리고 철저하게 준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는 오는 26일부터 지역환경미화원과 학원, 콜센터 종사자 등 19,964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지자체 자율 접종에 나설 계획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하루 사이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서 모두 92명이 확진됐습니다. 대전에서는 태권도장과 콜센터 등 집단 감염 관련 확진자를 비롯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추가되며 하루 사이 5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남에서는 한화, 금상공정에서 대전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며 배우자와 동료 등 3명이 확진됐고 천안과 아산 등에서도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져 충남에서만 25명이 확진됐습니다. 세종에서는 논산 육군훈련소 확진자의 접촉자 등이 추가되며 모두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격상 이후 수도권 방문객들이 대거 천안 지역을 찾으면서 원정 유흥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유흥업소들의 자진 휴업 등으로 천안 지역은 원정 유흥이 확실히 줄었는데 인근 아산 지역이 풍선 휴가가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안 아산 유흥가의 최근 반표정을 김진석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천안시에서 가장 번화한 곳으로 꼽히는 두정동 일대 유흥가입니다. 매일 밤 휘황찬란하던 유흥주점과 노래방의 간판이 모두 꺼진 채 이곳의 밤의 풍경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최근 천안 지역에서 유흥업소 원정유흥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자 단란주점 등 450여 곳과 노래방 400여 곳이 지난 15일부터 자진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서너 차례 유흥업소발 집단 확진으로 얼어붙었던 두정동 유흥가는 업소들의 자진 휴업으로 인적이 끊긴 유흥가가 돼가고 있습니다. 두정동 먹자골목 상인에는 원정유흥을 막기 위해 수도권 고객 출입금지라는 강경책까지 내놓았습니다. 현수막뿐 아니라 주변 250여 개 점포는 신분증으로 고객 거주지를 확인해 수도권 고객의 출입을 막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몇 팀이라고 기록을 안 했는데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거의 뭐 한 10분의 1로 줄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천안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하며 원정유흥 차단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인접한 아산 지역 유흥가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천안 불당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아산시 배방읍 일원입니다. 천안과 달리 밤이 되면서 노래방과 유흥주점들이 속속 문을 열면서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천안의 원정 유흥 차단으로 수도권에서 아산을 찾는 풍선 효과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유흥 고객들이 천안의 선제적인 조치로 인해 교통이 편리한 배방이나 둔포 지역으로 집중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유흥 고객들의 메뚜기 원정에 인접 지역인 충남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올해 상반기 대전 지역 음식점 10곳 가운데 6곳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부진으로 문을 닫거나 휴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식업중앙회 대전지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음식점 19,800여 곳 가운데 4.1%인 807곳이 폐업했고 같은 기간 55.8%인 6,600여 곳이 휴업을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전지회는 코로나19 이전 음식점 폐업률은 3%, 휴업률은 10% 수준이었지만 코로나 이후 경영난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충남도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원활한 치료를 위해 공주시 소재 중앙소방학교에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하고 내일부터 운영키로 했습니다. 생활치료센터에는 의료진과 행정인력, 군인, 경찰관 등 50여 명이 근무하며 수용 가능한 경증 환자를 최대 173명까지 받아 치료를 담당합니다. 연일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절기상 대서인 오늘도 대부분 지역이 35도 안팎의 뜨거운 날씨가 계속됐는데요. 무더위 속에 코로나19 의료진부터 야외에서 일하는 시민들까지 어려움도 이어졌는데 현장의 모습을 취재진이 담았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땀에 흠뻑 젖어 검체를 채취하는 코로나19 대응 의료진들. 그 순간 간호사 한 명이 더위에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지난 14일 TJB 단독 보도에 담긴 폭염과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의 모습입니다. 보도 이후 다시 선별진료소를 찾았지만 여전히 의료진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더위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에다가 그 아이스백도 대고 이러고 하지만 그러면 10분, 20분만 다 젖어요. 장갑도 다 젖고. 실내 휴식 공간은 운동장을 가로질러야 갈 수 있고 폭염 속에 의료진을 달래주는 건 창고 아래 그늘과 작은 냉장고뿐. 이런 의료진들을 위해 대전 소방본부가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회복 지원 버스를 가져왔습니다. 시원한 냉방 장치와 넓은 좌석 그리고 음식 등을 먹을 수 있는 무더위 쉼터를 마련해 준 겁니다. 저희 그 재난 현장 회복차를 그냥 마냥 주차해 놓기보다는 효율적으로 좀 이용을 해서 의료진들의 그 체력 회복에 조금 보탬이 되자. 계속되는 무더위는 시민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거운 헬멧을 쓴 채 건물을 오르내리며 우편물을 전하는 집배원에게도 이번 더위는 힘겹기만 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무덥고 땀도 많이 나지만 또 습해가지고 진짜 막 죽을 맛이거든요, 계절이. 근데 이제 기다리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좀 더 빨리 갖다 드리려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불 앞에서 일을 하는 요리사의 얼굴에도 땀이 한가득 맺혔습니다. 날씨가 더우면 특히 습하고 더울 때가 최고 불 앞에서 일하기 때문에 최고 힘듭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천안 선거 36도, 아산 35.7도, 세종전이 35도, 대전 33.4도 등 무더위가 계속됐습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35도 내외의 폭염이 지속되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홍성군 의회가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각종 의혹으로 의장직 사퇴를 표명했다가 번복한 윤용관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적 인원 10명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윤 의장은 최근 도박 의혹으로 사퇴를 표명했다가 철회하는 등 의회 품위를 손상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불신임안이 가결됨에 따라 윤 의장은 의장직에서 물러나게 됐고 부의장 대행 체제가 유지됩니다. 최근 여권 지도부와 대권 주자들이 잇따라 충남을 찾아 서산 민간공항 건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기다려온 지역의 대표 수건 사업인 만큼 지역인들의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진정성이겠죠. 선거철마다 반복되어 온 희망 고문이 시작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강지령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충남도청을 찾아 예산정책 협의회를 가진 민주당 송영길 대표.
서산 군비행장을 민간 공항으로 활용하자는 충남의 제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용도 한 500억밖에 안 들고 또 사전 타당성 BC값도 1.32가 나왔다는데 못하게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의 방역 점검 차원 김부겸 총리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오랫동안 충남 지역 주민들의 수고인 만큼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라고 그런 약속을 드렸고요. 민주당 대선 후보 정세균 전 총리도 충남의 국제공항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이렇게 쉽게 말했지만 충남공항은 20년 넘게 풀리지 않는 현안입니다. 지난 2000년 2차 공항 중장기 개발 계획 또 2016년 5차 계획에 포함됐고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도 1.32가 도출돼 경제성을 인정받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또 국회의원과 도지사 2차례, 서산시장은 5차례 공약한 바 있고 특히 500억의 사업비를 450억으로 줄여 추진하겠다는 고육책도 제시했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국회는 경제성이 더 낮은 새만금, 혹산도의 공항 건설 예산을 반영했지만 충남은 빠졌습니다. 야권에서는 정부 여당이 민심을 고려해 위선적 행동을 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마치 해주는 것 같이 지금 선심 정책을 쓰잖아요.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 눈앞에 닥치니까 충남 와서 이제 뭘 해주는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나는 위선이라고 보고. 특히 국토부가 기재부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도 충남공항은 누락돼 여권의 잇따른 약속의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선거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충남 최대 현안인 충남 민항 건설을 둘러싼 정치 논리 속에 또다시 희망 고문이 시작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대전시 의회를 찾아 충청 대세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대덕특구는 대한민국 과학 경쟁력을 세계 3위로 끌어올린 주역으로 21세기 과학 강국으로 가는 길 역시 대전에서 시작된다 믿고 충남은 충청권 광역경제권 합의 추진으로 한중의 글로벌 중심지로 거듭나는 준비를 하고 있다며 충청 대세 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과학중심도시 대전, 행정중심도시 세종을 충청권 발전 핵심 도시로 충남은 미래 신산업과 해양이 만나는 황금벨트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3시 15분쯤 대전 통영고속도로 추부 나들목 인근에서 달리던 25톤 화물차의 타이어가 터져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에 실린 밀가루 포대가 반대 차선에 쏟아지며 마주오던 차량 2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명피해는 없었다며 사고 현장을 수습한 후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오늘 정오쯤 보령시 외연도 북서쪽 30km 해상에서 13명을 태운 7.9톤급 어선이 추진기 손상으로 표류하다 보령해경 경비함정에 구조됐습니다. 이보다 앞선 오전 8시 40분쯤에는 서천 홍원항 인근에서 9.8톤급 어선 스크류에 폐 어구가 감겨 운항이 정지됐습니다.